꽁지야 타로 봐줘.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1번 분들의 하반기 운세 미리 보기. 1번 분들 우선 지금 소드 카드 2개 보이는데 둘 다 뭔가 시작하고 결정 내리거나 의기투합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초입을 이야기해주는 카드예요. 또 풍요 그리고 저울에 대한 의미가 함께 보이는 걸로 봐서 1번 분들의 상황이 안정되고 금전적으로도 이제 많이 여유가 생길 건데 그게 상황과 판이 내 쪽에 유리하도록 돌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1번 분들이 놓인 어떤 상황에도 다 대입이 되는 문제 같거든요. 뭔가 경쟁을 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흐름이 내 쪽으로 기운다, 정의가 내 손을 들어준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승진, 취업, 이직, 면접, 시험, 공모전, 투고, 송사 등등 그러니까 1대1이든 1대 다수든 사람들하고 겨뤄서 이겨야 하는 문제일 때 너는 이기게 되어 있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번 하반기에 좀 많은 상승세를 거두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유가 생긴다, 안정된다 라고도 방금 말을 했지만 이 상태는 그냥 원래의 상태에서 조금 더 뭔가를 가지게 되는 상태라기보다는 이 정도면 더 큰 욕심 안 부려도 될 것 같아. 아니면 나 다 이룬 것 같아 라는 생각까지 드실 수가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각 본인이 최우선으로 따지는 가치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의식주, 기본적인 돈의 욕망을 빼고도 개개인이 최고로 따지는 무언가가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1번 분들이 가장 우선시하던 가치, 그리고 인정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하반기가 될 것이다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드는 생각이 1번 분들은 일반적인 가치, 그러니까 남들도 다 흔히 욕망하는 그런 기준 너머의 것을 욕망하고 계시지 않을까.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차, 좋은 집, 여유로운 통장, 인간으로서 가지는 공통적인 본능들이 다 있을 테지만요. 그것보다도 조금 더 상위의 무언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든지 나의 작품을 혹은 상품을 널리 알리고 유명해지고 싶다든지 나 자신이 좀 브랜드화가 되는 아니면 또 나의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정체성으로 자리를 잡고 싶다든지 이렇게 본인이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닿고자 하는 청사진이 있으신 분들 같거든요. 근데 어쩌면 지금의 점괘는 이번 하반기가 그것들을 이루기에
가장 좀 적기인 때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일본 분들 지금 이대로는 안 돼 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 뭔가 지금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고 싶은 마음? 사실 일본 분들의 지금의 상태가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상태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좀 쉬어도 되겠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해도 괜찮을 사람이다.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정작 일본 분들 본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답답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탈출구를 찾게 되는데, 이게 맞나?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계속 좀 갸우뚱하기가 쉬워요. 근데 지금 카드에서 내가 뭔가 행동하고 시행하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할까 말까 또 고민하는 상태라면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게 맞으니까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일본 분들의 하반기는 신분 상승, 계급이 높아진다거나 수입이 커진다거나 인지도가 달라진다거나 이제 결국 무언가 한 단계 위로 점프해야 하는 그런 흐름에 놓여 계세요. 근데 여기서도 돈을 많이 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확실히 지금과는 다른 생활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의 생활, 그런 패턴에만 안주하기보다 뭔가 따로 구성하고 있던 계획이라든지 행동을 실천해 볼 필요도 있다고 해요. 또 일본 분들 그동안 재주는 있으면서도 그것을 밖으로 마땅히 꺼내놓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내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동안은 그래도 뭐 딱히 상관이 없었어요. 대충 다른 거 하고 살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일본 분들 스스로도 자꾸 변화하고 싶은 욕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싶은 욕구가 점차 커지는 시기일 것이고, 굳이 남이 나에게 조언 충고 해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하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일본 분들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하기 위해서 일상의 부피를 줄이는 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변에 뭐가 있고 신경 쓸 거, 쳐다볼 거리들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시선이 분산되고 신경도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차단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의 지금 그리고 하반기의 시간은 다 잘하려고 하지 말기, 너무 많은 것에 욕심내지 말기 라는 말이 전해지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적게 투자하고도 최대 효율을 내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자신 있는 일에만 더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갓생살기 프로젝트 이런 거 많이들 하시는데 일본 분들은 그렇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딱딱 맞춰서 하려고 하지 않는 게 더 나으시대요. 오히려 버릴 건 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거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거에 나를 비교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난 저 부분은 약한데 나 왜 저만큼 못하지? 내가 모자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되게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메시지 카드를 읽어드리면 삶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 좋은 것들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의 하반기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만 보면서 잘하는 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연마를 하고 일상의 바운더리를 이제 밀도 있게 더 좁혀 나가야 하는 시기예요. 근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을 만날 때 내 위주로 좀 자기중심적으로 교류를 해야 하고
굳이 내가 얻을 게 없는 관계라면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고 막 연락을 압박감을 가지면서 이어갈 필요는 없대요. 그러니까 아예 관계를 단절하고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는 할 필요 없더라도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좀 나의 시간과 신경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것들에게 거리를 두고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관리해야 할 때는 맞다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보다는 인맥을 만들어라고 얘기가 되는데 단순히 우정을 쌓고 교류하기 위한 관계보다도 서로 좋은 영향력과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계가 지금 일본 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얘기가 돼요. 나랑 친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보다도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을 찾아다녀라. 또 이 리딩 들으시는 분들 중에 원하는 거, 이루고 싶은 거 좀 하반기 중에서도 좀 더 뒤에 있으신 분들이 많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연말이나 내년 연초까지도 여파가 이어지는 일이라거나 왜냐면 지금 일본 분들의 운세는 하반기에서도 좀 뒤로 갈수록 더 흐름이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도전해라, 시행해라, 움직여라. 지금은 네가 생각만 하고 있던 것들을 전부 현실로 이룰 때이다. 변화의 시기이다. 라는 말이 전해지고 머릿속으로 구상하던 그림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데에는 그냥 나의 실행만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다른 장애물은 없대요. 일본 분들의 이 변화는 일반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좀 더 드라마틱한 성장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일본 분들이 미래에서 지금을 그러니까 과거가 된 시간을 떠올려 봤을 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 줄은 이게 될 줄은 진짜 생각 못 했는데 사람 일 알 수가 없다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 간극이라고 보여져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때 그거 안 했으면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 내가 잘한 일 중에서도 좀 베스트로 손꼽히는 일이다 느낄 만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 귀인운이 함께 하거든요. 이 귀인은 연인일 수도 있는데 연인 안에서도 그러니까 열렬하고 뜨거운 불장난, 연애 이런 것보다도 계속 좀 곁을 지켜줄 동반자, 의지할 수 있는 동행자의 개념에 더 가까워요. 지금 백주도 카드가 떴는데 이 백주도는 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는 기본적으로 충성심, 조건 없는 사랑을 상징해요. 맹목적으로 배신하지 않고 나만 바라봐주는 상대. 일본 분들이 도움을 청하고 힘들 때 기대며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본 분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귀인은 나이 차이와는 상관없이 친구처럼 잘 맞고 가치관이 통하는 사람, 내가 장애를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귀인운과 또 금전운이 함께 들어온 거는 되게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흐름 그 자체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일본 분들 마법사 카드가 나왔는데요. 마법사는 일반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자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마법사가 하는 말, 행동 하나하나가 다 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저절로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주목을 받게 돼요. 즉 일본 분들 자신을 뽐내고 드러낼 수 있는 때가 곧 올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가 되는데 또 일본 분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시간이 남들이 볼 때는 신기한 마법을 구경하는 시간, 홀려있는 시간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과 다른 존재, 차별화된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존재를 볼 때의 기분을 다른 사람들이 일본 분들 볼 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일본 분들은 하반기에 사람들이 많이 끌리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일본 분들에 대해 또 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래요. 그래서 유튜브나 SNS 활동으로 본인을 조금 더 활발하게 알려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도 저어라 라는 말처럼 내 진가를 인정받고 팔색조라 평가받고 유명세 혹은 자기 분야에서의 확실한 인정, 자리매김을 하기에 좋은 운이시거든요. 네, 그럼 여기까지 1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벌써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좀 무언가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노력도 노력이지만 확실히 좀 시기적인 운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1번 분들의 유리한 시기 흐름을 함께 이제 읽어봤는데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하시는 일, 소원하시는 일 이루시길 바라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이번 분들의 하반기 운세 미리 보기. 이번 분들, 지금 이번 분들한테 제가 느껴지는 감정은 이제 통쾌함이에요. 뭔가 정말 시원하게 복수를 하고 안갚음을 해주는 것 마냥 거봐 내가 뭘 했어, 내 말 맞잖아, 내가 틀리지 않았잖아 하고 본인을 당당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또 이 기회는 황골탈퇴라는 말로 비유가 돼요. 다시 태어난다?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뭔가 오랫동안 한 분야에 오랜 노력을 기울이고 해왔던 일이 있으셨던 분들, 특히 이제는 그 고생이 끝날 때가 가까워 온다, 이런 말이 읽히는데 지금 이번 분들은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급하게 뭘 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이번 분들이 계속 끌어오시던 일, 혹은 계속 행동은 못했더라도 머리로는 계속 생각을 해왔다거나 내가 이 부분에 재주가 있고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런 분야에 있어서 성취를 거두시게 되는 흐름이에요. 지금 매지션 카드, 그리고 갑을 관계에서의 갑을 의미하는 카드가 함께 뜬 걸로 봐서 이번 분들은 메이크오버가 된다, 변신한다,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변신이 좀 뜬금없는 건 아니라는 것이 포인트인데 병아리가 닭이 되고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고 애벌레가 나비 되는 것처럼 이번 분들의 변신은 이미 예정돼 있던 변화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올챙이가 닭이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 분들은 그냥 자신이 돼야 할 모습, 있어야 할 그 모습에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것 뿐이래요. 그 사람이 꾸밈을 할 때도 원판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예쁘니까, 예쁜 부분이 있으니까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이번 분들은 이 기준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더 꾸미고 더 살려볼 수 있는 지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방 닭이 되고 개구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동안은 억울하게 병아리, 그러니까 올챙이의 상태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도 납득이 되는 결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아무리 생각해도 대체 왜?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좀 많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분들이 만약에 회사 생활을 하신다고 해도 지금 회사를 다니는 분이건 안 다니는 분이건 아니면 아예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건 이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본인이 하는 역할, 그러니까 쓰임새는 큰데 그만큼 가져가는 게 적었을 수가 있어요. 한 만큼 돌아오는 보상 자체는 좀 적었다는 거? 근데 이렇게 또 쓸모있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업무를 하게 되면 이번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조장 포지션이거든요.
대충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할 수밖에 없고 못하는 사람 커버 쳐주고 이런 거를 좀 주로 맡게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분들은 이미 닭이었어야 한다. 개구리, 나비였어야 한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정도 레벨의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건 그런 일을 또 은연중에 해왔는데 정작 이번 분들을 두르고 있는 환경 자체는 그렇게 반짝이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변신한다? 메이크오버 된다? 라고 말한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기존 모습, 정체성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하던 거 그대로 해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바뀌는 건 내가 아니라 주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또 신중하게 내가 하던 거를 꾸준히 잘 이어가라 라는 말도 카드에서 함께 전해지는데 뭐 시험 같은 걸로 비유를 하면 막판에 힘을 잃지 말고 페이스를 잘 유지해라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컨디션 관리, 자기 관리 잘하면서 꾸준히만 정진하면 별로 걱정할 것은 없겠다 라고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분들이 막 예기치 않은 선물을 받고 이런 느낌보다는 본인이 받고 싶었던 선물, 받아야 하는 선물을 받는 그림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번 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똑같은 거를 했는데 그 주변의 환경과 대우가 좀 변하니까 약간 연예인들이 뜨고 나서 겪는 현타? 그런 것도 생각이 나요. 나는 그대로 나인데 변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보는 시선만이 변했네 하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이번 분들 문서운이 들어와 계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기린 카드가 떴는데 이 기린은 편지를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좋은 소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뭐 기다리던 연락이 있으신 분들 혹은 어떤 심사 제도를 통과해야 한다거나 글 같은 거에 관련해서 좋은 결과를 받아야 하는 분들 뭐 계약을 기다리시는 분들 등등 지금 굉장히 나이스한 전개다 라고 보여져요. 이 문서는 단순 문서라기보다는 명예적인 증표에 가까워서요. 그러니까 커리어적인 문제라면 아까 말했듯이 이로 인해 이번 분들의 주변 상황이 변한다. 나는 그대로인데 나를 바라보고 대우하는 환경이 달라진다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냥 일반 관계, 인간관계에 적용해 봤을 때도 내가 기다리던 연락,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받게 되는 거라면 내 위치가 이전과는 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이번 분들에게 느껴지는 감정이 좀 통쾌함이다. 좀 명예회복? 시원하게 나의 묵었던 감정을 털어내는 것에 가깝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카드에서도 같은 맥락이 또 반복되는 걸 봐서 이번 분들은 결과도 결과지만 이 결과로 인해서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졌는지 똑바로 바라보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이 가장 다행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분들 원래 나비인데 자기 애벌레인 줄 알고 살았다고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됐다고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내가 나비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 이제 말했듯이 이건 정말 예정된 행운? 어떻게 보면 시기적절한 행운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메시지 카드를 좀 읽어드릴게요.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서 모든 파도는 큰 그림의 일부이다. 수고로움 없이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껏 겪은 고난은 당신이 향할 최종 목적지를 위한 계단이었다 라는 거죠. 또 이번 분들이 조금 돌고 돌아서 목적지에 가시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흐름이 나타난 이유는 이번 분들은 그냥 단순히 내가 운이 나빠서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번 분들이 가다 할 최종 목적지가 좀 높은 곳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졌을 때 아프겠죠? 심지어 한 번도 안 떨어져 본 사람이
그 높은 곳에서 쭉 떨어질수록 타격감이 클 거란 말이에요. 회복 능력도 떨어지고. 즉 이번 분들은 어차피 그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할 사람인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좀 훈련을 거듭하고 웬만해서는 발을 헛딛지 않는 사람으로, 또 설령 헛딛는다고 해도 밑으로 뚝 떨어지지 않고 중간에 어디라도 붙잡아서 악착같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시킨 것에 가깝다라고 얘기가 돼요. 더 견고하고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깨지는 연습을 계속 시킨 것이다. 또 세상을 바꾸는 힘은 당신 안에 있어요. 이런 말도 함께 전해지는데, 이 역시 이번 분들이 뭘 더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고 추가적으로 뭐 더 해야 할 게 있고 그런 거는 지금 상태에서 딱히 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준비가 많이 되신 분에 가깝고 본인을 그냥 조용히 수련하듯 좀 갈고 닦아왔고, 제가 이번 분들한테 변화가 없다, 이거는 이번 분들이 뭘 하고 스스로 변화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계속 말을 했는데 지금 카드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짚어주는 걸 보면 이게 이번 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그동안 뭔가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성과가 없고 이런 이유를 본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더 뭘 연구하거나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치만 그렇지 않다. 이번 분들은 이미 완성된 상태에 가깝고 그 상태를 쭉 유지해 가시기만 하면 된다. 시기 자체는 얼마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걸로 또 보여요. 아까 막판 스퍼트 얘기하기도 한 것처럼 이번 분들 지금 거의 다 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또 뭔가 내가 먼저 뭐를 추구하거나 메일 문자를 보내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거를 보내고 얼마 안 돼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동안 계속 답장 언제 와? 난 언제 연락 한번 받아봐? 뭐 생각하셨던 문제가 있다면 이번에는 그 연락을 좀 수월하게 받게 되어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카드 봐보면 이번 분들 템퍼런스, 중도를 지킬 것에 관한 카드가 떴는데 아까도 떴거든요. 의미가 강조되는 거예요. 지나치지도 덜하지도 않게 중심 잡고 하던 거 그대로 꾸준히 잘 이어가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 이번 분들의 지금은 뭔가 과감한 시도, 과감한 변화 이런 것들보다도 해오던 것을 꾸준히 차분히 지속을 시키면서 현상 유지에 힘을 써야 할 때라는 거. 생각해보면 밥을 지을 때도 뜸 들일 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밥이 거의 다 되었어도 더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뜸을 들이는 시간. 우리가 그 밥이 완전 설익었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생쌀일까봐 겁이 나서 솥단지를 안 여는 게 아니에요. 단지 조금 더 있다가 여는 게 더 맛있다는 걸 아니까. 이번 분들의 현재도 똑같아요. 밥은 거의 다 됐거든요. 지금은 열심히 막 시끄럽게 증기를 내뿜으면서 쌀을 익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익은 쌀을 더 맛있게 그냥 뜸을 들이는 시간일 뿐이라는 거. 네, 그럼 여기까지 이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벌써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무언가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노력도 노력이지만 확실히 시기적인 운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번 분들의 유리한 시기, 흐름을 함께 읽어봤는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하셨던 일, 소원하시는 일 이루시길 바라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3번 분들 봐볼게요. 3번 분들의 하반기 운세 미리 보기. 3번 분들 지금 카드가
다른 것보다도 그동안 사모분들한테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또 얼마나 혼자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지금 제가 카드에서 느껴지는 것들 말씀드리면, 사모분들은 좀 철푸덕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시간, 번아웃의 기간이 좀 길었던 것 같다라고 읽혀져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진 거는 사모분들의 뭐 잘못, 의지라기보다는 주변에서 사모분들을 밀치고 꺾어대서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좀 오랫동안 같은 문제를 참아왔고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름대로 답을 어떠한 타협점과 절충안을 찾아왔고, 근데 결국에는 끝까지 나만 나쁜 사람 되었고, 내가 믿고 잘해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도무지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모분들 지금 심리 상태가 많이 지쳐 있는 게 당연하시고, 이제는 그냥 다 싫어. 차라리 혼자 있고 싶어. 그게 편해. 이렇게 되실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무너짐, 좌절에 대한 카드가 연달아 두 장이 떴는데, 사모분들이 겪으신 일들은 그냥 단순한 번아웃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 어떤 상황, 그러니까 내가 믿고 견디고 이어오던 모든 것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또 나에 대한 자책, 과거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 뭐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싶지만 자꾸만 반복적으로 옛날 일을 떠올리게 되는 괴로움, 이런 심리 상태들이 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설 힘이 없거나 왜 다시 일어서야 하는지조차도 모르겠는 상태. 그러니까 사람 싫어. 나 그냥 혼자 있을래. 라고 방금 말했는데 뭔가를 하려고 마음 먹을 때 어차피 안 돼. 부질없어. 그냥 안 할래. 이렇게 좀 염세적인 마인드가 지금의 사모분들에겐 강할 수 있지만 그 원래의 사모분들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또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모분들의 기존 모습은 매사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그거 왜 못해? 한다면 하지. 이렇게 좀 자기만의 쪼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큰일을 겪고 좀 여러 번 감정이 무너지게 되면서 내가 믿고 있던 세계가 다 붕괴되는 느낌? 그래서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으로 의심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 이르렀다고 보여져요. 즉, 사모분들의 과거가 이제 ON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한 OFF 상태가 되어서 기존의 사모분들이 믿고 확신했었던 무언가가 무너지고 가치관과 생각이 완전히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거나 지금의 사모분들의 모습이 실망하기 싫으니까 기대 자체를 안 한다. 혹은 헤어지기 싫으니까 애초에 만나지를 않는다. 이렇게 좀 시작 자체에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는 다소 극단적인 사고 방식일 수 있다고 얘기가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요, 사모분들 운명의 수레바퀴, 그러니까 당신의 판이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분들 교운기라는 말 익숙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대운이 오기 전에 운이 교차되는 시기를 교운기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교운기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친하게 지내던, 그러니까 잘 지내던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거나 오랫동안 열심히 해왔던 일이 엎어지거나 일터에서 퇴사를 하거나, 그러니까 일이 생겨 나오게 되는 등 환경적인 변화를 겪는다거나,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원치 않아도 막아보려고 해도 속절없이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더 감당하기가 힘들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하면서 좀 거대한 불행처럼 느끼기도 하거든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깨닫게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바뀌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건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즉 어떤 큰 변화, 행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존의 것들이 어쩌면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었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는 불필요하기도 했던 것들이 다 쓸려 나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밀물썰물처럼요. 그래서 사실 이 교환기 시기에는 본인은 감당이 안 되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황폐화 되어 있을 수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윗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힘이 들 수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그럼 3번 분들도 하반기 자체가 어둠에서 밝음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하반기에 잘 견디고 버텼던 것이 내년에 확실한 보상, 성과로 돌아오게 된다는데 지금 평화와 안정, 새 인연과 새로운 터전을 의미하는 카드도 나왔어요. 내가 나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처를 회복하고 새롭게 몸을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울타리도 만나게 되고 기존에 내가 받았던 인정, 사랑보다 더 크고 값진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또 지금껏 만났던 인연보다 한층 더 다른 차원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연을 맺으면서 내 옆에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채워져 가고 있다는 기분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래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3번분들의 현재는 비유를 하면 집을 리모델링하는 과정하고 되게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낡은 집을 새 집처럼 예쁘게 고급스럽게 바꾸려면 기존의 가구를 버리고 좀 찢어진 벽지를 다 뜯어내는 등 원래 있었던 것들을 다 허무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횡하고 넓어진 집 안에 새로운 것들을 들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색깔로 꾸미는 거죠. 지금 카드에서는 3번 분들의 하반기가 그런 시기라고 얘기가 돼요. 또 메시지 카드에서 공통적으로 의미가 반복되는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네가 그렇게 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용기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불신, 무기력, 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 부질없어. 이거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데? 결국은 또 똑같이 될 거잖아. 나만 힘들 거잖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모분들 열심히 해오던 일,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의심하지 않았던 일에 있어서 엎어지고 상처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은 당연히 내가 새로 뭔가를 시작한다 한들 이만큼을 다시 또 쌓아 나갈 수 있을까? 너무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껏 애쓰고 다 쌓아놨는데 다 무너졌어. 다시 0부터 쌓아야 된대. 나 어떡해? 그럼 내 지난 시간은 다 뭐가 돼? 애초에 내가 잘못 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또 자기 부정의 시간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지금 카드에서 그럴 필요 없다. 네가 지금껏 쌓아놓은 거 겉으로는 무너져 보일 수 있지만 네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 너는 그걸 활용해서 오히려 더 큰 탑을 쌓을 수가 있다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 뭐 돈을 써서 캐릭터 업그레이드 시키고 레벨 올리고 하는 거를 현질을 한다고 하죠. 근데 현질을 많이 한 사람을 생각해보면 아이템이 되게 많거든요. 장비도 되게 좋은 걸 끼고 있고 희귀한 좀 구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의 게임에서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가 그만큼 또 쉽겠죠? 소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경험치가 높으니까. 이게 딱 3번 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3번 분들이 쌓아놨던 거 없어지지 않았대요.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고 3번 분들은 자신이 끝낸 딱 그 지점부터 다시 이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사실 좀 생각하기 나름인 부분도 있는데 지금 내 커리어가 절단났어. 혹은 사랑이, 인간관계가 절단났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게 타이로 인해서 재난처럼 다리가 쭉 끊겨서 나는 그 다리를 건너고 싶은데도 더 이상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야. 도무지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애초에 내가 이제는 다른 방향, 다른 분야, 다른 길로 가고 싶어져서 그 다리가 필요 없어졌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거 내 아이템으로 짐을 잘 싸들고 딴 데로 잘 이사 간다. 여기보다 더 먹을 것도 많고 사랑이 풍부한 곳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래요. 그러니까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며 나의 항로를 찾는 것이다.
지금 이런 메시지도 함께 전해지는데 3번 분들은 계속 한 곳에만 고여서 머무르시지는 않아요. 이제 계속 더 넓은 물을 향해서 나아가고 성장을 해요. 그 관점에서 보자면 아까 교훈기 얘기했던 것처럼 3번 분들이 겪으신 일들은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 변화를 위해서는 필요했던 일, 언제 겪더라도 겪어야 했던 일이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청룡 카드가 떴는데요. 이게 꽃다발? 그러니까 축하의 의미예요. 너에게 기대치 않은 뜻밖의 선물이 다가올 것이다. 사모분들 제가 아까 하반기의 흐름 잘 버티고 나면 내년에 좋은 것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카드에서도 사모분들의 봄이 굉장히 찬란하고 빛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하반기의 성과가 말 그대로 봄에 나온다는 걸 수도 있고 봄으로 상징되는 그러니까 봄의 시기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선물이 3번 분들한테 찾아오게 된다는 뜻도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3번 분들 데빌, 그러니까 악마 카드가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으신 분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짜증나게 왜 이렇게 많이 사람 꼬여? 좀 조용하게 살고 싶다. 이런 기분까지도 느끼실 수가 있고 좀 의도치 않아도 관심과 시선을 받는 게 본인 입장에선 피곤하고 곤란하게 느껴질 때가 더 많았을 수 있겠다 싶은데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라는 말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여기서 3번 분들이 백로거든요. 근데 그러나 이제 세상에는 백로보다 까마귀의 개체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도 까마귀가 더 많은 곳에 3번 분들이 있게 되면 죽어라 물어 뜯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의 수도 많고 나쁜 사람의 수도 많지만 나쁜 사람 찾는 게 좋은 사람 찾는 것보다 훨씬 쉽죠. 이건 3번 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제 까마귀는 원래 반짝이는 걸 좋아하고 그 반짝이는 걸 물어다가 또 자기들끼리 싸우는 종족이니까 그들의 종특으로 벌어진 문제가 3번 분들의 정체성을 반짝이는 마음을 해치게 두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백로가 한낱 까마귀 때문에 울고 본인을 하찮게 여기는 거 사실 그것만큼 하찮은 일도 없으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 3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벌써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무언가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노력도 노력이지만 확실히 시기적인 운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3원 분들의 유리한 시기, 흐름을 함께 읽어봤는데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하셨던 일, 소원하시는 일 이루시길 바라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4번 분들의 하반기 운세 미리 보기. 4번 분들 지금 혹시 계속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있으실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건 일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투자나 사람 문제일 수도 있어요. 분야가 무엇이냐 보다는 이걸 대하는 4번 분들의 태도, 이걸 바라보는 4번 분들의 관점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이 그게 되겠냐? 혹은 아니 지금 살기도 정신없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하냐? 혹은 어차피 그건 내 것이 아니다 하고 현실적으로 계속 거리를 두지만 자꾸만 떠오르고 자연스럽게 계속 내 마음이 이끌리는 그것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카드에서는 keep going, 그러니까 길게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게 따지지도 말고 고민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해라 라고 얘기가 돼요. 왜냐면 4번 분들은 이걸 안 하면 어차피 나중에 후회가 남아서 미련을 갖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라도 하게 된대요. 그리고 이 일로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까지 굳이 시간을 끌지 말고 그냥 지금 해. 지금 해도 할 수 있어.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는 느낌인데요. 즉, 당신은 이미 가능성의 상태에 놓여 있다. 그것을 언제 개발할지는 그저 당신의 선택인데 당신은 당신이 그것을 늦게 시작해서 늦게 성과를 보는 걸 단지 운의 문제라고 착각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데빌 카드 그리고 페이지 컵 양 사이드로 눈에 보이는데 계속 중독적으로 어떤 거를 생각하고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고 강한 끌림을 느끼는 거.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커리어적인 거라면 나의 상상력,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부분. 사람에 대한 거라면 보다 적극적이고 상남자, 상여자다운 모습이 필요한 때라고 얘기가 돼요. 근데 지금 해도 돼. 굳이 나중까지 시간 끌지 마. 라고 하는 건 이미 너는 그 자질을 가지고 있어. 지금 써먹냐, 나중에 써먹냐, 그 차이밖에 없어. 라는 말이거든요. 이 자질이라는 게, 그러니까 성향이라는 말도 되겠는데 사람이 잘 변하지가 않아요. 특히 내가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따로 노력하지 않는데도 나한테 있는 부분일 때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이 있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굉장히 즐거운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재주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 말 별로 안 해야지, 굳이 귀찮은 일 안 만들고 나대지 말아야지 해도 이제 은연중에 결국에는 또 사람들을 진두지휘하게 되거든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나니까. 근데 4번 분들의 자질은 남들보다 앞서가는 능력이라고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성구안, 해안, 시원시원함,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또 연애를 할 때도 동일하게 다 발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4번 분들에게 리더 자질이 있다고 함께 얘기가 되는데 이건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부분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4번 분들은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또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는데 뭔가를 구성하고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 절반 정도 되는 시간에 이미 하나를 끝내고 바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금 함께 얘기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규칙과는 좀 다소 어울리지 않는 삶인데요. 데빌 자체가 지하세계, 음지를 상징하는 카드이기도 하고 만약 4번 분들이 지금 어떤 사람 때문에 계속 집착하고 끌리는 상태라면 그 사람이랑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이어가기보다 좀 후회 없이 제대로 할 거면 하고 말 건 말고 또 아니면 뭐로 확실하게 결판을 짓는 게 좋다라고 하고요. 일적인 부분에서 갈등하고 있다면 평범한 삶, 기존의 일상적인 삶에서 이탈해서 새로운 꿈, 조금은 과감하고 무모한 도전을 해볼 만한 때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정해진 레일만을 따라 달리는 기차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비행기이다. 이런 말들이 열거돼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만 봐도 예전에는 유튜버가 직업이라는 생각, 직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크리에이터라는 1인 기업으로 우대를 받고 있죠. 마찬가지로 4번 분들은 이렇게 다수의 편견이나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깨고 자신의 방식으로 설계해가는 삶이 강조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행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구안이 강하게 발휘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명명해 놓은 기준, 밝혀놓은 사실 여기에만 한정돼서 뭔가를 고심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닌데 라고도 남들이 말할 수 있는 이제 혹은 좀 바보 같다고 삽질한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춰봐도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4번 분들 계속해서 무모한 도전, 어떤 실행력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 나의 자아, 뚜렷한 에고를 지표 삼아서 방향을 만들어 가라는 거. 지금 메시지 카드 읽어드리면 삶은 네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다. 네 자신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다. 바로 네 안에 별이 있으니까 어서 공개해. 그러니까 이 별 얘기는 아까 이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거를 나중에 써먹을 건지 지금 써먹을 건지 문제일 뿐이다. 얘기한 거랑 똑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너 별 여기 있네 하고 찾아주거나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나한테 있는 별이 뭔지는 내가 가장 잘 알아요. 그러니까 4번 분들도 그 느낌을 좀 믿어보라고 하거든요. 의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진정한 용기는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도 당신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이런 메시지도 전해지는데 마찬가지로 무모한 삶에 대한 용기잖아요. 이렇게 투명하게 같은 말만 계속 반복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무모한 일에 자꾸 도전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모한 것일수록 오히려 4번 분들은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적인 일, 규칙이 정해진 일, 반복적으로 단순하게 해야 하는 일, 이런 것들이 4번 분들은 더 안 맞고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면에 내가 규칙을 만들어 가는 일, 나의 자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고도의 심리전, 눈치 싸움이 요구되는 일, 이런 것들에서 훨씬 4번 분들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신할멈 카드가 떴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삼신할매가 임신을 상징하지만 임신 자체가 집안의 경사를 상징하기도 하는 만큼 가능성이 적고 확률적으로 희박한 일 자체를 의미한다고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뽑는 인원이 적은 시험, 면접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미 너무 레드오션이어서 내가 인기를 얻기 어려워 보이는 분야라든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라든지 어쨌든 뭔가 바늘구멍 겨우 뚫고 들어가서 내가 되는 느낌? 내가 알아봐지는 느낌? 추가 모집 같은 것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될까? 잘 되는 사람은 한정돼 있고 하려는 사람은 너무 많아 싶은 그런 일에서 4번 분들이 오히려 유리하시다고 해요. 또 지금 생각나는 게 제가 아까 이 일 지금 해도 되는데 4번 분들은 나중에 하려고 맘 먹고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만약 이게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진로나 일, 어떤 이동에 대한 문제라면 특히나 어차피 기회는 또 있어 라는 생각으로 계속 미루게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어차피 내년 되면 또 시즌 돌아와 라든지. 근데 지금 카드에서는 안주하지 말고 내가 먼저 움직여보자. 제대로 된 이동과 변화를 위해서 내가 먼저 이동해보자. 그럼 흐름이 더 빨리 바뀐다 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해외 이동 계획하시는 분들도 정말 좋은 흐름이고 4번 분들의 이동 변화는 스케일이 좀 커서 국내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회사 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해외 이동, 해외 출장 있으실 수가 있고 사업하시거나 자기 작품, 상품을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그게 온라인상에서라도 외국으로 좀 유통되는 기회가 생겨나게 돼요. 즉 글로벌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지금 4번 분들에게는 계속 있었던 곳, 익숙하던 곳에만 있기보다 낯선 곳, 익숙하지 않은 장소를 더 많이 체험해 볼 것이 조언으로 전해지는데요. 이거는 물리적인 공간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정신적으로도 하나에만 너무 매여 있지 말자. 다양한 것을 경험해보고 생각을 넓혀가자 라는 뜻도 있어요. 4번 분들은 내년 3월이 행운의 달로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3월에 좋은 일이 생긴다 도 되겠지만 4번 분들에게 계속 당장 시행할 것 의미가 강조된 걸로 봐서는 지금 뭔가를 시도한다고 했을 때 그쯤이면 거의 다 이룬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 더 가까워 보이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은둔자 카드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많은 지혜와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이런 준비 기간, 나 자신을 수행하듯 갈고 닦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도 풀이가 되지만 지금 4번 분들에게는 정체성의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은 이미 은둔자예요. 은둔자가 산에서 은둔하고 모든 고행의 시간을 마치고 야 이제 수련 끝났다. 이제 나보다 멍청한 사람들한테 이 지혜를 나눠주고 떠받들어질 일만 남았다 하는 것처럼 4번 분들이 딱 그렇게 날개를 펼칠 때라고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은둔자 하니까 추가로 생각이 나는 거는
그러니까 4번 분들과 그 주변 관계 쌍방 손가락질이에요. 그러니까 4번 분들 주변 사람들은 4번 분들을 되게 꽉 막힌 사람, 자기 고집만 세고 엉뚱한 사람, 좀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창조적인 기질이 강한 4번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더 바보 같고 좀 말이 안 통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 찾기는 좀 힘드실 수 있지만 4번 분들이 가는 길을 뒤따라 걷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4번 분들이 거의 좀 신적인 존재? 범접하기도 어려운 그런 존재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와는 잘 지낼 필요가 없다는 말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4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벌써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무언가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노력도 노력이지만 확실히 시기적인 운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4번 분들의 유리한 시기, 흐름을 함께 읽어봤는데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하셨던 일, 소원하시는 일 이루시길 바라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